지금 미국 정계에서 가장 큰 일이라면 바로 이거죠. 제프리 앱스틴의 파일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인입니다. 지금 미국 정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 그리고 공개가 된 이메일 내용들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앱스타인이라고도 하고 앱스틴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발음을 앱스틴이라고 해서요. 이제부터 제가 앱스틴으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프리 앱스틴의 FBI 그리고 법무부 수사 자료들을 모두 낱낱이 공개를 하라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였고요. 하원에서는 딱 한 명의 의원만 반대를 했고 모두가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사실 이 파일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정치적 압박을 느꼈는지 서명을 해서 공개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 앱스틴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앱스틴은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코니 아일랜드라고 한다면 보통 서민이나 노동자 계층 혹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해요. 그럼 굉장히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얘기였죠. 다만 앱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2학년을 무려 월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쿠퍼 유니언이라는 교육기관에 진학을 하게 되죠. 이 쿠퍼 유니언이 조금 독특한 기관인데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건축, 미술, 공과대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총 학생 수도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소수 정예 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앱스틴은 쿠퍼 유니온에 진학을 하고 난 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 NYU로 다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NYU에서도 쿠퍼 유니온과 마찬가지로 학위를 받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달튼 스쿨에서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뉴욕에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취직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당시에 달튼 스쿨에서 전통적으로 학위를 가진 이런 능력이 입증이 된 인재보다 뭔가 좀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발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선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로 하여금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는 출발점이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달튼 스쿨은 정말 유력 집안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투자금융회사 베어 스턴스의 CEO인 알란 그린버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앱스틴이 2년 후에 학교에서 잘리게 돼요.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렇게 달튼 스쿨을 떠나면서 취직한 곳이 공교롭게도 베어 스턴스였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의 아버지였던 알란 그린버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정황상 연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베어 스턴스에서 앱스틴이 그야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초부유층 고객들에게 복잡한 파생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서 부를 축적하게 해주고 세금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편법 전략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뉴욕의 최고 상류층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베어 스턴스를 떠난 앱스틴이 1982년 자신의 투자자문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부유층 고객들만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한 명이 레스 웩스너, L 브랜드 창업자입니다. L 브랜드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L 브랜드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렇게 초부유층 고객들을 유치를 하면서 앱스틴이 일군 재산이 얼마냐? 5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자신의 집부터 시작을 해서 플로리다에도 저택이 있고 뉴멕시코에도 저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카리브해에는 그레이트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는 섬을 사들이기도 했죠.
이 중에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1998년에 80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제프리 앱스틴이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을 가둬놓고 성착취를 한 범죄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앱스틴은 승승장구를 하면서 전 세계 유명 인사들과 전방위적으로 인맥과 네트워크를 쌓아나갑니다. 사실 앱스틴이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앱스틴은 플로리다 검찰과 프리바게닝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대폭 줄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2008년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리고 2018년 여러 명의 여성들이 그를 다시금 성착취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요. 2019년 뉴욕 검찰이 그를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번 11월에 들어서 새로이 일어난 사건이 뭐냐? 2025년 11월 미국 하원의 감독위원회에서 앱스틴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의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또 권력형 범죄의 투명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앱스틴의 재산, 수사 내역 그리고 통신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이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제프리 앱스틴과 그리고 동생인 마크 앱스틴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2018년 마크 앱스틴이 제프리 앱스틴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당시 제프리가 자기가 지금 스티브 배넌과 함께 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배넌한테 한번 물어봐. 푸틴이 정말로 트럼프가 버바한테 국왕 선교를 해주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내용 자체도 너무나 외설적이고 도대체 이 버바가 누구냐에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버바다라는 것인데요. 왜냐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별명이 버바였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크 앱스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대로 빌 클린턴도 아니고 그냥 남자들끼리 오갈 수 있는 외설적인 농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것은 이 버바니 트럼프니 이게 아니고요. 학계와 제프리 앱스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몰랐으면 모를까 2008년 앱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저명한 학자들이 앱스틴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꼽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입니다. 로렌스 서머스가 어떤 인물이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렌스 서머스의 집안은 경제학계에서의 왕족 집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부모님 모두 경제학자고요. 작은아버지, 외삼촌 두 사람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본인은 지금 2008년 유죄 판결 이후에 연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2019년 앱스틴이 재기소되기 전까지 긴밀하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주고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씁쓸한 것이 앱스틴에게 자신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30살이나 젊은 여성 경제학자한테 끌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식의 어떤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노엄 촘스키 교수입니다. 노엄 촘스키 하면 세계적 석학이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이죠. 사실 촘스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진보 좌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미국의 양심이다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촘스키 같은 인물이 앱스틴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앱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촘스키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었고 앱스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아주 스마트한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복잡한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그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도 통찰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촘스키 교수는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촘스키를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예후드 바라크 총리와 만남을 주선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촘스키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추측이긴 하지만 결국 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고 추악한 성범죄랑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그의 도덕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위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앱스틴 파일은 아직까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어느 한쪽 정당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혹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좌파, 우파 모두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가 앱스틴하고 이후에 절연을 했고 그냥 사교 관계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친밀한 사교적 관계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물론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앱스틴 파일, 그중에서도 고객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고객 리스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을 바꿔서 이걸로 인해서 마가 진영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균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입니다. 그린 의원은 마가 중에서도 정말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죠. 그런데 앱스틴 파일의 공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린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균열을 보이는 지점은 앱스틴 파일뿐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H1 비자 문제라든지 가자 지구의 인도적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는 이슈 등에 대해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지점에 섰었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균열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척을 지기 시작을 했고 또 트럼프는 이 그린 의원을 두고 배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린은 트럼프가 나를 공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는 이젠 좀 화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죠. 그러던 중에 그린 의원이 갑작스럽게 내년 1월에 하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혹자는 그러고서는 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 의원 선거나 아니면 주지사 선거에 나오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그린 의원은 그 가능성을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이 어쩌면 마가 진영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앱스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권과 엘리트 기득권 집단의 지저분한 스캔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회의 그리고 혐오를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종종 엘리트 집단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사회 양극화를 지적을 하면서 뭐 특정 유권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구 집단을 비판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데요. 정말 미국 사람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하세요.